제작진은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의 만성 질환 지표와 체성분 지표를 검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우리 추나미님의 혈액 검사한 거를 보면 네. 지방간이 심한 거로 나와요. 35에 50으로 먹습니다. 체지방이 한 7kg 정도가 많으세요. 근데 문제가 그 체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부 비만이 좀 있고요. 체지방률이 32%니까 경도 비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체중 조절에는 식생활 개선도. 추나미 씨의 경우 하체 근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그 키 대비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육이 진짜 많으시네요. 근육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요즘은 별로 안 해요. 먼저는 헬스를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네. 이제 다리 운동이나 걷기 운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셨는지 다리 근육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체지방은 표준 범위에서 5kg 정도 더 많이 나가는 상태. 고체지방 5kg가 현재 복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봉술리 유도로 다져진 정몽술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크게 고민은 없고요. 지방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복부 비만 때문에 그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 안에만 기름이 많이 낀 게 아니라 간에도 기름이 낀 거예요. 뜻밖에도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병의 경계선에 있었다. 전당뇨는 당뇨로 갈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사 교정, 밀가루 안 먹기를 비롯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혈당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검사 결과 3명 모두 복부 비만 상태였고 운동을 한다는데 하체 근육이 부족한 상태였다. 근육을 충분히 늘리는 데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의 섭취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밀가루 위주의 식단을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육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식습관 분석과 전문가의 영양 상담이 진행됐다. 잘못 오인을 하셔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 열량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골고루 균형 있는 식사를 구성하는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3명 모두 식단 개선이 필요한 상황. 3주간 밀가루를 끊어보기로 했다. 추나미 씨의 집을 찾았다. 저녁 드시게요? 예, 저녁 조금 끓여가지고 육수 내서 조금 먹어볼까? 그리고 야채 한 접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샐러드를 한 접시 꺼내. 잔치국수에 김치로 한 끼를 해결했던 나미 씨의 식탁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그동안 먹지 않았던 단백질 반찬과 샐러드를 매 끼니 곁들이고 있다.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먹으니까 이것만 딱 먹으니까 좀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어렵게 결심한 만큼 밀가루를 끊고 나서는 운동도 더 열심히 한다는 나미 씨.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밀가루 음식으로 가득한데 먹고 싶은 게 뭐야? 제일 먹고 싶은 게? 제일 먹고 싶은 거 잔치국수하고 피자. 피자 먹고 싶어? 가다가 한 번씩 먹어도 돼. 이제 아니. 못 먹었으니까 바꿔야지. 마음 먹었으니까 끊어야지. 끊고. 먹고 싶은 건 뭐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냉장고 앞을 서성인다. 이걸 먹어 말어.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은 더 많아요. 참고 안 먹으려고. 잘 참다가도 어느새 의지가 약해진다. 밥과는 달리 유독 밀가루 음식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반갑습니다. 네.
예, 추남이님 되시고요. 네. 아침이나 낮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절을 잘 하시려고 하고 네네네. 또 의지도 꽤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밤에 자꾸 무너지는 네, 거잖아요. 밤에가 그렇게 좋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셨을 때는 네. 이렇게 막 딱 그 밀가루 음식들만 눈에 띄나요? 라면도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라면도. 막. 지금도 어쨌든 저 과자를 보면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예, 갈망이 예, 있죠. 예. 그렇죠. 이 갈망이 쉽게 잘 안 없어져요. 예, 전보, 만보 이렇게는 거의 걷고. 보통 이 중독이라고 하는 그 이 테마 자체가 그게 물질이 됐던 행위가 됐던 그것에 한번 노출되고 거기에 한번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한 번 각인된 뇌는 그걸 평생 동안 기억을 해요. 한 번 그렇게 해서 중독자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언제든지 잘 유지하고 있다가도 지금 탄수화물 중독 여기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고 요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중독의 정도를 살펴보는 설문지에 이어 뇌의 불안과 중독 상태를 알아보는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추나미 씨는 현재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 보통의 뇌파는 초록색으로 안정적인 반면 추나미 씨는 절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쪽이 빨갛게 항진돼 있다. 밀가루 음식이 끊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에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의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진다. 도파민은 신경세포를 따라 이동하며 쾌감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런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술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단중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완전히 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밀가루는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당히 먹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치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박종면 씨가 출장 수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다. 허기가 느껴질 시간. 뭐든지 빨리 먹었던 종면 씨는 요즘 오래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다. 그때는 간식으로 뭘 드셨어요? 이거 과자 있잖아요, 과자. 아 지금도 있네요 과자는. 네. 그거를 이제 안 먹었어요. 고구마도 찐 것보다는 열량이 낮은 생고구마로 섭취한다. 그 친구들인데 가도 그 김치찌개 같은 데를 라면 같은 거 막 그렇게 누구 끓이는데 나는 안 먹었으니까 김치만 몇 개 건져 먹었지. 먹은 음식은 모두 식단관리 앱에 올려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았다. 밀가루 음식의 자리는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잡아줄 음식으로 채워졌다. 배가 더부룩하지 않다는 거죠. 과식을 하지 않으니까. 몸무게는 똑같습니다만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몸도 좀 민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박종면 씨와 추나미 씨 모두 밀가루가 많이 든 서양식이 아닌 한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삼 주 후,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3주 동안 밀가루를 끊었던 추나미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저울은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아 몸무게는요? 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헛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육량을 보십시오. 골격근량이 근육량인데 네. 22.6kg예요. 그런데 800g이나 근육이 들었어요. 그 양을 상상해 보시면 네. 몸에 꽤 많은 근육이 붙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근육은 늘고 네. 체지방은 줄었다는 거죠. 새로 샀는데 못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 입어보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어서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간 거죠. 배가 좀 들어간 거. 그죠?
특히 지방간이 심했던 추나미 씨의 간 수치가 밀가루 음식을 끊은 지 3주 만에 개선됐다. 이게 지난번 겁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도 많고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과도하게 흥분돼 있었던 교감신경계와 낮은 활성을 보였던 부교감신경계는 3주 만에 그 양상이 뒤집혔다.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떨어졌고 심리적 안정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분이 세 분 중에 밀가루 끊기가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끊게 되니까 이 감정적 식욕이 올라가서 밀가루를 먹고 또 잠깐 지나면 또 감정적 식욕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편한 얼굴이 되신 거로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유도 선수였던 정몽술 씨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회적인 그런 건 아마 지난 검사에서는 복부 비만과 지방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개선됐다.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다는 얘기죠. 상체에 비해 하체 근육이 부실했던 박종면 씨. 예. 어이구 많이 그러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으신 건데. 식생활 개선이 더해지자 3주 만에 골격근 양도 무려 1kg 가까이 늘어났다. 이게 3주가 3개월, 6개월, 1년이 된다면 비만도도 더 많이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 지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수준이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이어온 음주 습관은 이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제작진은 이들의 만성질환 지표를 검사하고 복부와 경동맥 초음파를 함께 진행했다.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나쁜 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크게 나쁜 병원에 갔다든지 최근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나빠졌다는 예상은 안 하고 있는데 나빠지지만 않았어도. 먼저 해장국집을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에 공복감을 술로 달랬던 최성희 씨. 평소에 이제 음주 습관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공혈당이 105는 사실은 혈액 최성희 씨의 공복 혈당은 105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됐다.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중증도의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견됐고 많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길게 이거 대신 이제 요걸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 점점 커지면 혈관이 확 막혀버리죠. 그렇다면 김수종 씨는 어떨까? 그 복부 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 근골격근 약을 보면 근육이 그냥 평균은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셔 자전거도 타시고 테니스 많이 하시는 분 치고는 남보다 근육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한 정도예요. 공복혈당도 좀 높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높은 상태. 특히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콜레스테롤 같은 걸 얼마나 동맥경화 진행되는지 보는 거죠. 두 명 모두 복부 비만과 높은 혈당, 동맥경화를 주의해야 하는 상태였다. 거래 1g당 7칼로리의 그 열량을 갖고 있는데 되게 술 마시는 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위장도 좀 보호하고 술도 좀 흡수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안주를 많이 먹고 안주 먹을 때 되게 기름진 안주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 특성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온 술은 위장과 소장을 통해 흡수된 다음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다.
술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데 위와 췌장, 대장은 물론 뇌와 심장에 이르기까지 혈관에 흡수된 알코올은 간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준다. 국제암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술을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분하고 안 마시는 분이 식도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여성들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또 그게 마지막으로 장에서 그 점막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용종을 만들고 그래서 대장암을 만드는 술과 관련된 이 5대암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단순한 애주가일까?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두 사람이 기록한 21점은 단순한 과음 이상의 알코올 의존도를 의미한다. 누구나 다 자기는 애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술 몇 점 마시고 쉽게 그런 즐거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술이 자꾸 중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습관성이 되고 남들이 항상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그만 먹어라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귀찮고 짜증난다. 그런 걸 경험한 분이 있으면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냥 충격이죠. 제가 그 정도였나 좀 최대한 막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한번 쌓이는 거는 쉽게 빼기가 어렵다. 야, 진작에 이거 저기 경각심을 좀 가질 걸 그랬다. 이게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의지해온 술을 신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 전문가들은 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3주간의 금주를 제시했다. 금주 7일째. 어떻게?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최성희 씨를 골프 연습장에서 다시 만났다. 오, 잘 들어갔다. 잠들기 직전까지 마셨던 술을 끊고 나니 무엇보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부쩍 가벼워졌다. 이 아내분이 진짜 잘하고 계세요? 끊는 거? 그냥 술은 안 먹더라고요. 정말로 안 먹더라고요. 다른 것도. 내가 한 번씩 먹어보라고 했는데도 안 먹고 있더라고요. 불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패턴은 술을 끊으면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거르기 일쑤였던 저녁 식사를 제때하자 술 생각도 덜 난다는 성희 씨. 오랜만에 이제 그 지인을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분이가 자꾸 쳐다보는데 부담스럽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해요 이래요. 그래서 술 끊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서 좀 그래요.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이쁘대요. 와, 이제 더 많이 빼면 더 이뻐지겠네.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요즘 성희 씨는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금주일기도 쓰기 시작했다. 손님상을 치우다 술병을 만지게 되었다. 머릿속에서 먹어야겠다라는 무의식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순간 알아차렸다. 술을 계속 금주하기 위한 자극제로 제가 쓰는 거죠. 남은 2주 동안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안 마실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애주가 김수종 씨는 여전히 테니스 라켓을 놓지 않는다. 술 좀 한 2주 끊다 보니까 숨가쁨이 아예 없어지고 가래
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운동은 컨디션 최상. 김수종 씨는 지난 14일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운동 후의 술자리는 여전하지만 그 사이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 김수종 씨를 따라 친구도 금주 중이다. 개운한 기분으로 아침에 출근하니까요. 하루가 그냥 좀 즐겁습니다. 또 친구가 따라 해주니까 저는 더 힘이 나죠, 사실. 특별히 제가 음식을 뭐 더 다르게 해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평상시처럼 제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근데 술을 끊게 되면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술만 끊었을 뿐인데 식단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술안주 대신 한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3주 후 과연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삼 주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었기 때문에 지난 3주 동안 혈당 당뇨병의 경계에 있었던 최성희 씨의 혈당. 생각보다 떨어졌네요. 저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3주 만에 개선됐고 체중도 2kg 감량했다. 김수종 씨의 결과도 기대 이상이었다. 공복 혈당이 크게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나 줄었다. 술만 끊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따로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술만 끊었을 뿐이었다. 술만 끊으셨어요? 왜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찔까? 한 병당 평균 열량은 소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탁주, 맥주 순이었다. 술은 그 자체가 영양소는 없지만 칼로리는 높은 음식. 알코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 요소가 된다. 뭐 며칠 끊어서 되겠어? 뭐 며칠 끊어서 되겠어? 뭐 1, 2년 끊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끊어보라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술은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전신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란에서 온 카리미 씨. 그는 건축 폐자재를 수리한다. 낯선 땅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버텨온 25년.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제가 21살 때 한국에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뿐이다. 있는 힘 다 쓰는 거죠. 뭐 몸이 피곤하니까 저녁 되면 술 한 잔 먹고 쓰러지는 거지. 한국도 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같아요. 만나면 이 술꾼들이 무조건 술을 먹어야 돼요. 마누라, 나 집에 안 가 오늘. 한국인 아내와 2명의 자녀. 내 가족의 가장이다. 이 자식이 또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유창한 한국어만큼이나 그는 소주 체질. 특히 삼겹살의 소주를 가장 좋아하는데 일이 끝나도 바로 집으로 가는 날이 드물다. 이게 보니까 잘생긴 고기 돼지예요. 당연히 고기가 있으면 술이 먹고 싶고 술 먹으면 또 고기가 먹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뚱뚱해 준 거지. 자, 잠깐. 저거 원래 내 컵이에요. 모인 사람은 4명이지만 술은 소주 10병. 카리미 씨는 2년 전부터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다. 소주 없어요? 나 리흐탄바. 그는 과연 술 없는 밤을 보낼 수 있을까? 가자. 갑시다. 구름다리가 펼쳐진 충주의 수주 팔봉. 우리 상당히 과천에서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는 65살 이순신 씨다. 그렇지.
등산 경력 30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산에 오를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아, 좋다. 다 왔다. 화이팅.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등산은 그의 삶의 가장 큰 활력소다. 이렇게 산악회 자주 다니세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쉬는 날 또 월차를 낸다든지 또 못 가본 데라든지 그랬을 때 뭐 기꺼이 가죠. 가장으로 달려온 숨가쁜 삶. 이제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다. 등산 후에는 늘 술이 따라온다. 고맙습니다. 첫 잔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여기에 매콤하고 푸짐한 안주도 빼놓을 수 없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계량을 똑바로 해야 돼. 과학적인. 그렇지. 여기다가도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아, 맛이. 먹어봐. 폭탄주 한 잔 비우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벌써요? 다 먹었죠? 없어. 원래 술을 급하게 먹어. 술잔이 비면 채우기가 바쁘다. 오케이. 오늘 진짜 맛있는 하루네. 자, 저는 애주가라고 할 수 있죠. 몸은 뭐 오전에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합니다. 술을 자주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다음날 무슨 큰 후유증을 낳는다든지 그 정도면은 술을 못 먹죠. 이 시점에서 한번 보여줘. 술 마시는 횟수는 일주일에 3, 4일. 한 번 마실 때 소주 2병 정도를 마신다. 한두 잔 마실 것 같으면 아예 술을 시작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술은 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두 사람의 과음 횟수를 감안해 간 초음파와 섬유화 검사를 포함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일단은 움직이는 거 잘 움직여. 그래서 이상 몰라. 아무래도 지방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좀 간경화 비슷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제일 의심이 가고 궁금하죠. 먼저 이란에서 온 카리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역시 간 수치. 간이 나빠지는 데는 AST랑 ALT가 간의 염증 수치인데 카리미 씨의 간 수치는 정상보다 1.5배나 높았다. 감마 GTP는 정상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고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위험 단계였다. 정상이 200까지라고 보는데 370이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세요. 저희가 이게 한 5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 이러거든요. 췌장염이. 그래서 370이면 아직 500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건 꽤 높은 편입니다. 간에 낀 지방은 간 수치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간 섬유화 검사 결과는 4.8. 6부터는 경화의 시작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순신 씨의 간 섬유화 검사 결과는 2.8로 양호했지만 간 수치는 역시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 37에 54니까 한 1.5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카리미 씨와 마찬가지로 간에 하얗게 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술을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90%에서는 알코올 지방이 생기고 그중 30%는 알코올 간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간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요. 무게 약 1.5kg에 달하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크기만큼 하는 일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독. 간에 있는 분해 효소를 이용해 알코올을 분해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오면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데 지방이 간 무게 5%를 넘으면 이를 지방간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간 세포에 염증이 동반되는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고 더 심해지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 이를 방치하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체 음주량이 줄었음에도 폭음과 과음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 이렇게 단시간에 폭음하는 습관은 음주량과는 무관하게 알코올성 지방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사람 모두 뇌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fMRI 검사를 실시했다. 이 전두엽 활성화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카리미 씨는 전두엽의 활성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외부에서 찾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순신 씨는 편도가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 높은 불안을 술로 잠재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술 의존과 우울증이 같이 공존될 확률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화학적인 작용이라서 진짜 내가 저 술을 먹어보면 이게 얼마나 나를 안도감을 주는지 알거든요. 한 잔 먹는 순간 다시 보상중추가 작동을 하면서 다시 또 먹게 되고 다시 술을 시작하게 되는 그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뇌의 수많은 회로는 각각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술은 뇌에도 여러 영향을 준다. 먼저 전두엽에 있는 판단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 다음 보상 회로가 술의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출되며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감정 회로가 과하게 자극되면 울거나 격해지면서 평소 억눌렀던 감정이 분출되기도 하는데 뇌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계속 술을 찾게 된다. 아무래도 좀 음주하는 습관을 과감하게 지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카리미 씨와 이순신 씨도 3주간의 금주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술 끊기 8일째. 이순신 씨는 어떻게 술을 참고 있을까? 화석에다 공룡이 지나갔대. 도착하자마자 벌써 맥주 한 서너 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먹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참아야지. 저는 할아버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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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과 함께 가족 여행을 온 이순신 씨. 금주 실험 최대 위기다. 마시고 고기 잘 꼬라. 술 잘 드시는 편이세요? 소주도 좋아하시고 양주도 좋아하시고 와인도 좋아하시고 많이 즐기시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좀 보니까 어때요? 오늘 갑자기 안 먹다니까 어떠세요? 저 술 친구 사라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술이 빠진 여행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냠냠냠냠. 됐어. 설마 짠할 때 그 속으로 약 올리는 거는 아니지. 지금 여기 이렇게 차렸는데도 안 먹고 있는데 그러면 참아야지.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도 잘 참고
꼭 끝까지 성공하겠습니다. 간 수치가 가장 안 좋았던 카리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술 없이 지낸 지 15일째 되는 날. 요즘 카리미 씨는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해봐. 재밌어? 세상 이런 아빠 어디? 1시간 만에. 애들 좋아하네. 좋아하죠. 나도 좋아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주 좋아요. 그냥 소주잔한테 인사 정도는 했는데 막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기를 테스트하려고 맨날 술을 사던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만 사왔어요. 애들 것만. 진짜로? 네. 그래서 그 마트 아저씨가 놀랬다 그랬어요. 마트 아저씨. 웬일로 술을 안 사가냐 이거죠. 아빠가 술을 끊자 가족들도 웃을 일이 많아졌다. 금주와 함께 다이어트도 시작했다. 삼겹살에 소주 대신 요즘은 저녁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다. 아예 안 먹어요? 고기나 이런 것들? 아예 안 먹는 거 아니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끔 만나기로 했어. 너무 자주 만나면 안 좋아.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체중은 벌써 2kg이나 줄었고 작았던 바지도 이제는 여유 있게 들어간다. 일단은 집에서 인기지 어쩌어요. 3주간의 술 끊기. 금주는 식탁도 달라지게 했다. 기름진 고열량 음식은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으로 바뀌었다. 3주 후. 아유,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순신. 먼저 등산 후 음주를 즐겼던 이순신 씨. 3주 동안 혹시 금주 잘 하셨나요? 잘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체성분 지표가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네. 3주 만에 지방간도 좋아졌다.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술은 본인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이제 막 예전에 먹을 때는 막 흥청망청 먹으면 나의 주장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거를 절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아무래도 나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일반인에 비해 높았던 편도의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이순신 씨는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번 결과 보고 뭐 만족합니다. 아주 이번 3주간의 그 좀 절제된 행동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저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이 정도는. 적색이었던 게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데요. 3주 동안 참여해 주신 카리미 씨의 결과는 가장 놀라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간 수치가 좋아졌는데 특히 지방간과 밀접한 감마 GPT는 2분의 1 수준으로 중성지방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실 저도 3주 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질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지셨고요. 검사 결과가. 금주를 하자 뇌도 달라졌다. 전두엽의 활성화가 회복되면서 충동적인 행동이 줄어드는 상태가 됐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3주간의 금주 경험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일단 뭐 다른 세상이 돼버리니까 집에 일단 집에 애들하고 노니까 술 안 먹으니까 애들하고 또 가까워져요. 카리미 씨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뭐 제일 큰 원동력이 또 뭐가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그 3주 동안
그 기쁨을 주는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대신 가족들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대신 찾았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신체와 정신은 같이 다녀요. 근데 표현이 틀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술을 끊고 술을 먹을 때보다도 더한 행복, 더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도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곡천을 항상 하는데 뭐 정상이란 말을 들어보는 게 처음이야. 사실은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처음인데. 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 그냥 주말에만 이제 좀 먹고 싶으면 먹고, 먹는 거 술만 아니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살도 빠지게.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운동할 때도 탄산을 드시네요? 네.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어딜 가든 손에는 항상 제로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탄산 또 들고 왔어? 이거 없이는 안 돼? 나 그거 없으면은 죽음이야. 목욕탕에서도 들고 다니더만. 목욕탕에서도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 오전에 손님 많았어? 양숙 씨의 남다른 제로 탄산음료 사랑.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두 병이 없네. 2병 채워야 되네. 이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사다 놓으시는 편이에요? 네. 박스로 사요. 혹시 저렇게 안 쌓아놓으면 불안하세요? 네. 많이 불안해요. 술 드신 분들이 집에다 술이 없으면 불안하듯이 저는 탄산수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집에 탄산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박스째 사둬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집안 곳곳에는 제로 탄산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때그때 사두는 것도 양숙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다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 임신하면서부터, 임신하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임신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여지껏 지금 30년 넘게 먹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양숙 씨는 수십 년간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의 탄산음료를 마신 셈. 그런데 40대 중반에 접어들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고지혈증 약인데요. 쓸개 담석 떼어내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담석증에 고지혈증까지. 의심되는 원인은 오직 하나, 탄산음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뭔가 평소에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담석증이 좀 많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신다는 거는 그런 고열량에 좀 많이 노출이 되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체중 증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담석증이 좀 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반 탄수화물 식품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 식품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뀐 후
뇌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약 20에서 40%의 포도당만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포도당은 지방세포의 렙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적정량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탄산음료의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쳐 과당의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곧장 간으로 가고 간과 간 주변의 지방으로 쌓여서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섭취하게 만듭니다. 탄산음료와 간 건강은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당분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여성은 일주일에 한 잔 미만으로 섭취한 여성에 비해 간암 진단을 받을 확률과 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브레이크라 왔죠. 브레이크 타임이라 왔어? 네. 잘 왔네. 아우, 또 뭐 이렇게 왔어요.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아니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나야죠. 아이고. 네. 고마워. 그냥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아들 현준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지난 5년간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가 약 2%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4%, 6배나 성장한 겁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 탄산음료는 단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열량 섭취는 피할 수 있다 보니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소화 때문에 수십 년간 탄산음료를 마셔왔지만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양숙 씨처럼 제로 탄산음료가 건강관리에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0칼로리, 열량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기 전 공복 혈당을 측정한 후 30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탄산음료를 1.5리터씩 30여 년간 마시다가 건강을 위해 3, 4년 전부터 제로 탄산음료로 바꿔서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하는데도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입이 쓴 게 왜 써요? 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 입이 쓴 거?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왜 자꾸 올라오냐면 그것도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탄산음료를 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가 빵빵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름을 계속 하시단 말이야.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들어간 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위산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제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입이 쓰다든지 여기가 좀 목에 뭐가 낀 느낌이 든다든지 음료수 드시는 거 있죠? 요거부터 줄여보시라고 딱 3주 정도만. 네.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의 일상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일 탄산음료 1.5리터를 10병씩 마시고 있었던 강신복 씨. 탄산음료 끊어보기 14일째. 이 옆에 원래 예. 콜라 이렇게 있지 않으셨나요? 있었어요. 끊어버렸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 맛없다고 했었는데 어떠세요? 예. 아, 진짜 맛없어요. 맛없어요. 탄산음료를 끊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복 씨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를 먹고 있었지만 탄산음료를 끊은 후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하루 저녁에 한 끼 먹어요. 뭐 교수님하고 뭐 약속한 게 있어요? 예. 하루에 한 끼 먹기로 약속했어요. 집안에 탄산음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탄산음료를 사다가 채워뒀던 강신복 씨. 이제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습니다. 물론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예, 드시고 싶진 않으세요? 엄청 먹고 싶죠. 아, 이건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로. 최고 먹고 싶은 게 그 콜라. 그동안 탄산음료를 과하게 마셨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건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해온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지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더 건강해지겠죠?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마시다가 건강 문제로 제로 탄산음료로 바꿨던 김양숙 씨도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탄산음료든 제로 탄산음료든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나 기능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끊어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럼 검사 이후에 탄산을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사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뭐 드세요? 이렇게 따뜻한 물 먹고요. 우유 먹고. 더부룩할 때, 답답할 때면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놔뒀던 제로 탄산음료. 이제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탄산음료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공복 시에는 입이 되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쓰고 입도 안 쓰고 공복 시에,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되면은 눈이 엄청 쉬고 막 뻑뻑하고 황달처럼 흰자가 약간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탄산 생각도 안 나고 탄산 먹지도 않아요. 탄산음료를 물로 바꿨을 뿐인데 나타나기 시작한 몸의 변화. 왜 진작 끊질 못했나 후회도 되지만 건강을 되찾기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콩도 왔다. 와, 콜라 빼주세요 했는데 우리 콜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저기다 갖다 놔. 냉장고에 넣어야 아니 되나? 거기 그냥 보 산수보에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저희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꼭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 안 마시면은 뭐 어떤 거 마시나요? 물로 바꿨어요. 물 아니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프로틴 그렇게 바꿨어요. 세 남매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세 남매의 일상에서도 탄산음료는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탄산부터 천천히 끊어보면 저도 언젠가 이제 50, 60대, 70대, 80대가 돼서도 그래도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탄산음료를 끊어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 방신봉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번에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102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탄산음료를 3주간 끊었더니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김양숙 씨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보면 체지방률이 이게 30%였는데 27.9%로 한 2% 떨어졌어요. 네. 그것도 그건데 간 수치. 간 수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1, 23으로 떨어졌어요. 탄산음료를 3주간 끊은 결과 김양숙 씨는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간 기능 검사 두 항목 모두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세 남매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유성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산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둘째 성문이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률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으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며 통풍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예, 혈당이랑 수치 등이 좋아져서 당뇨 걱정도 없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콜라 영원히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온 그 습관 그냥 계속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